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대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동국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부로 동국대학교 정각원 원장 소임을 맡게 된 진명입니다. 대면 법회로 우리 동국가족 구성원 여러분들, 교수님, 직원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대면 법회로 만났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은요,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특수한 미세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모든 세상, 이 지구촌의 모든 시스템을 많이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힘을 넘어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은 크지만 그래도 아직은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지만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우리 모두 조심해서 이 시절을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출가해서 가부좌 틀고 앉아 정진을 하면 정말 뒤에 후광이 훤하게 비치고
이렇게 견성을 해서 부처님을 이룰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출가를 해서 보니까 이곳이 현실이었어요. 제가 승가를 너무 모르고 이렇게 출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행자 시절을 마치고 수계를 하고 학인 시절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과 조사어록을 공부하면서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글쎄요, 우리 이 시간을 함께하는 교수님들, 또 동국 가족 직원들, 우리 학생들이 혹여 이 시간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저는 행자 때 이 긴 머리카락을 깎는 그 순간부터 온 세상이 내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부처님 제자가 되었구나 하는 그 생각에 삭발을 딱 하고 나면 우리 스님들은 정말 그 도량 안에 있는 고양이에게도 삼배를 하라고 할 정도로, 화장실에 가서도 삼배를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삭발한 인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학인 시절을 보내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금방이라도 견성할 것 같은 그런 신심이 아주 충천을 했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정말 고구정령하시게 이 모든 묻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비유설법으로, 때로는 대기설법으로, 또 때로는 차제설법으로 그렇게 중생교화를 하시는 그런 대목을 공부할 때는 마음의 환희심이 그렇게 컸습니다. 또 조사어록을 볼 때는 조사 스님들의 서리빨 같은 그 정진력을 보면서 저는 경외심을 가질 정도로 존경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와 있는 이곳이 현실 그대로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때로는 미워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때로는 그런 분별심에 가득 차서 마음에 그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런 욕심과 욕망들이 아직은 사가들지 않았을 그런 학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돌아보면은 참 무모하리만치 순수했고 또 그 순수했던 그것이 꿈속에 있는 듯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수한 그때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요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 초심 시절의 마음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그런 순간이라고, 그 마음 변치 말고 초심을 잘 지켜서 수행정진을 하라고 어른 스님들께서는 꼭 당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현재 운문사 그 승가대학 회주 스님이시고 우리 한국 불교 안에 비구니계에서는 큰 별이고 큰 스승이십니다. 법계 명자 성자 회주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학인들 안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고 이럴 때 여러분, 이 승가는 대장간과 같은 곳입니다. 서로 탁마하고 서로 달금질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고철 덩어리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쓸모 있는 연장으로 만드는 곳이 바로 승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곳곳에서 이곳이 바로 대장간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쓸모 있는 연장으로 만들고 또 누군가가 나를 쓸모 있는 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분이 나를 달금질을 하고 있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갈등 앞에서 그 갈등이 다 소멸되더라고요. 다 녹아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지금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항상 학인 스님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수처작주해라. 수처작주라는 말 아마 우리 동국 가족이라면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어라. 어떻습니까? 우리 동국 가족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주인공으로 하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원 여러분들도 직원도 학생들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른 스님들의 지도를 받고 부처님의 그 정말 끝없는 그 말씀의 바다에서 정말 행복하게 학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인 시절을 마무리하고 졸업하면서 큰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이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출가해서 수행하고 학인으로서 공부를 다 마쳤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도 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인연 따라 하면서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공부이고 그것이 포교이고 그것이 학문이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졸업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반들이 3355 앉아서 어떤 고민들을 했냐면요. 우리가 학인 시절 이 강원, 그때 당시는 강원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사찰 승가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원을 졸업하고 우리는 뭐 해먹고 살지? 아마도 20, 30년 후에는 제가 불자님들의 경제에 승가의 경제가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사찰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이것을 저희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가 80년대였어요. 근데 요즘 보면 그런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335 앉아서 했던 얘기를 생각해 보면 음식을 잘하는 도반은 나는 사찰 아래에다가 사찰 음식점을 한번 내볼까?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했었고요. 그때 당시는 뭐 사찰 음식이다라는 이런 장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냥 사찰에 가면 파, 마늘 넣지 않은, 오신채 넣지 않은 반찬이구나. 그냥 이 정도 생각을 했지 그 음식이 정말 우리 육신을 위하고 정신을 위하는 그런 양약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뭐 보편적으로 사찰 음식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학인 시절에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찰 음식점을 한다는 스님, 또 어떤 스님은 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공부벌레였습니다. 강원에 와서도, 승가대학에 와서도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스님을 보면 적당히 우리는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항상 책상 앞에 앉아갖고 책을 보고 있던 그 스님은 얼마나 열심히 책을 봤던지 시력이 많이 나빠요. 그래서 이 안경을 보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요즘은 압축 렌즈라도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압축 렌즈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안경을 보면 뺑글뺑글 돌 정도로 그 정도로 시력도 나쁜 스님이었는데 본인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찰 주변에다가 책방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방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사찰 경영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 시중에 나와 보면은 레코드 가게가 참 많았습니다. 레코드 가게에서 들려오는 뭐 신곡들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팝송 같은 거 참 많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는 그러면 사찰 주변에 레코드 가게를 하나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책방도 대형 서점 위주로 변했고 지금 동네 책방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인터넷 서점이 이제 대중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 가게 거의 없습니다. 요즘 음원을 거의 다 벅스나 뭐 멜론이나 이런 곳에서 다운받아서 쓰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참 너무나 스님들이 순박했죠. 학인이고 나이도 얼마 안 되고 사회 경험도 없고 또 스님으로서 법납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전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찰 경영에 도움이 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했던 것이 이제 그렇게 학인 시절을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는 과연 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도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평생토록 선언에서 좌복을 여의지 않고 내가 수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아니면은 부처님 말씀이나 선사 어록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내가 학자가 될 것인가. 또 아니면은 포교 일선에서 불자님들하고 불자님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포교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여러분들 스님들이 출가하면 걱정 없이 사는 줄 아시죠? 저희들도 나름 많은 걱정을 하고 산답니다. 그러면 포교를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화적인 포교를 할 것인가, 내가 복지를 통해서 할 것인가, 또 사회 운동에 참여하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또 세분화 되더라고요. 내가 평화 운동을 할 것인가, 환경 운동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또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디테일한 고민보다는 포교를 하면서 살까? 뭐 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우리 스스로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인공으로서 내가 수행자라는 걸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이런 생각을 했지요. 제가 유년 시절에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이렇게 꼴딱 넘어갈 정도로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입퇴원을 하느라고 학교를 충실히 다니지 못하고 또 원서를 내고 또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제가 강원을 졸업하면서 했던 결론은 제가 한 선택이죠. 여러 가지 갈래에서 내가 수행자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우리 제가불자님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은 평생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길 중에 그렇게 걸어가는 길 위에서 내가 부처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말씀의 체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제가 불자님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긴 고민 끝에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한 것이 제가 진학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법정 스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법자정자, 지금은 열반을 하셨습니다만 법정 큰 스님의 장학금을 제가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는 저희 은사 스님께서 평생 성객으로, 지금도 선방에서 살고 계십니다마는 성객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은사 스님이 절을 한 칸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서울에 이렇게 나와도
학교를 다닐 때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아는 절의 방 한 칸을 빌려서 쓰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관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 들어올 때만 해도 수행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 이 장학금을 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진명 스님은 불교학을 해서 학자가 되고 싶어서 진학을 했는가 아니면은 질적인 수행을 위해서 진학을 했는가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진학을 할 때 제가 공부를 해서 내가 대학에 남아서 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공부를 해서 잘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불교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공부하면서 사범대학에서 교직 이수를 하게 됐습니다. 교직 이수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교직 이수를 하게 되면 사범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교육심리나 내지는 교육사회 그리고 교수법 같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환 작성을 하게 되는데 교환 작성을 할 때도 법문을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잘 정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참 여러 가지로 학생으로서 바빴고 그 당시에는 종단에 또 종단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또 종단의 일도 학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법정 스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그냥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당시에 스님께서 사회 계몽 운동으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런 실천 덕목을 가지고 사회 계몽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맑고 향기롭게의 소임을 가지고 제가 그 맑고 향기롭게를 법인을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사단 법인을 만들고 또 회계 세팅을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경험을 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 그 어려운 곳을 살피는 그런 재단체들을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맑고 향기롭게라는 캠페인 운동이었어요. 또 캠페인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방송하고 인연이 됐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서양 고전 음악을 가교로 하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가지고 포교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출근 아닌 출근 같은 네, 직장인처럼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8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가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글쎄요, 마이크 앞에 앉으면 아나운서들은 뭐 줄줄줄줄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문 아나운서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신방과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훈련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이 마이크하고 제 목소리가 잘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청취자들이 듣기에 조금 편안한 그런 음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방송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 포교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방송 프로그램 하나만 하면서 서울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물론 그냥 사는 건 아니지만 사찰에 소임도 받으리고 사찰 법회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왠지 시간을 좀
짬지게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고, 그 당시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니까 지난 이사장도 역임을 하셨고, 또 평생 우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 학인을 가르쳤던 법자 산자 어른 스님께서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 정강원 원장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교직원들 신행 교육을 담당하는 조교로서 인연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런 인연이 또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국 가족들께 저를 소개하면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이 저에게는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어떻게 보면은 기쁨보다는 어깨가 두 어깨가 참 무거운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을 오래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방송 전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러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방송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불심이 깊어지고 또 신행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항상 고민하면서 제가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정각원 원장을 소임에 임명이 되면서 제 스스로 또 다짐을 하게 되죠. 이 소임을 이어나가는 동안 또 이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고 제가 어떤 또 경험을 했냐면요. 중국 북경에서 5년 동안 해외 포교라는 것을 경험을 또 했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와서 한국에 딱 만 5년 만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문사 회주 스님, 그때 비구니회 회장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의 추천으로 제가 문화부장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화부장 소임을 맡으면서 지금은 현재 건학위원회 고문으로 자리하고 계시죠. 자자 승자 큰 스님께서 총무원장 소임을 보실 때인데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재무부장하고 문화부장을 임명하는 자리였는데 비구니로서 일하지 말고 부장과 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비구니 스님들은 약간의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큰 보직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사회적인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또 조직적인 사회 조직 안에서 일을 안 해보기 때문에 약간은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행정 능력이 떨어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그 자리를 딱 인정하시고 부장과 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해서 정말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제가 소임을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문화부장 소임을 살면서 우리 종단 교계 안팎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삶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종단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스님들 세상, 승가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또는 한국 불교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제가 소임을 보면서 물론 잘하고 잘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걸. 뭐 이런 후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난 그 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뿌듯함도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것들이 저에게 축적이 되어서
조금 더 비구니로서 또 한국불교 조계종 스님으로서 당당하게 자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정각원 원장으로 소임을 맡기까지 BTN 불교 TV에서 지대방과 붓다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프로그램을 다 하기에는 제가 이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좀 부담도 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일이라서 프로그램 하나는 다 정리를 하고 제가 이 일에 열중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난 방송을 끝으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지대방과 울림 앱 라디오 아름다운 세상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는 또 우리 동국대학교를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소명의식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으로는 지금 국가무형문화재위원회를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대검찰청의 검찰인권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해온 이런 좋은 경험들이 정강원장 소임을 살아감이 있어서 좋은 디딤돌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잘 제가 그 경험을 살려서 정강원장 소임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제가 학교로 이 소임을 오기 전에는 정말 우리 동국대학교 우리 종단의 종립학교에는 몇 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몇 분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계신지를 몰랐어요.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가 별로 뭐 거기에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 학교에는 정년 비정년을 포함해서 우리 비전임 강사님들까지 1,580여 명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거의 500명 가까이가 됩니다. 물론 일반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분들이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일을 하면 그대로 다 우리 동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우리 동국 가족 여러분, 내가 일반직이다 아니면 계약직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내가 동국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좋겠고, 또 내가 강사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내가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당당하게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숫자를 보니까요, 지금 학부생이 거의 13,800명이 넘고요. 대학원생이 3,600명이 넘어요. 거의 3,7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회 곳곳에서 정말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또 각계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인재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이 정각원 법당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동국 가족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내 한 생각이 잘 됐구나, 내가 한 생각으로 결정하고 선택한 이 일이 정말 잘했구나, 아니면 때로 내가 그때 선택 정말 잘못했어,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살지 않으세요? 아마도 대부분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아니면 이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항상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할 때가 그럴 것이고, 또 학교를 졸업하면서는 직장을 선택할 때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잘 연구하고 내가 어느 대학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내가 공부한 이 깊은 학문을 제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더 넓은 학문의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아마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교수님들, 직원들은요, 직원 채용할 때 우리 대학이 아마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하지요. 대학은 다 졸업했으나 동국대학교 동국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택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선택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야, 내가 다른 대학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또 학생들은 내가 동국대 말고 다른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다른 학과를 갔어야 되는데, 어떤 교수님 밑에 갔어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동국대학교 말고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또 어땠을까? 아니면 또 다른 대학에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은 그 단과대별로 뭐 계열별로, 요즘은 예전에는 저희들은 단과대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계열별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익숙한 단과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계통 그 과에서, 그 계열에서, 또 그 조직 안에서 있을 것이고, 직원들 나름대로 각 부처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다 조직이잖아요. 조직 안에서 인간관계, 또 이 조직 사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에 또 팀장이 계시고 처장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또 계시고, 각 대학별로 학과장님이 계시고 학장님이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조직 안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안에서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 갈등을 통해서 야, 내가 동국대학교 잘못 선택했어, 아니면은 관계가 좋으면 내가 그래도 동국대학교를 선택을 잘했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일, 그 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했어?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갈 수 없으면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라면 과감하게 중단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인생은 짧기 때문이죠. 인생 길지 않습니다. 왜 못 돌아가요? 자신 있으면 돌아가야죠. 못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즐겁게 해야죠. 근데 대부분은 즐기지를 못해요. 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즐겁게 하십시오. 즐겁게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셔야죠. 지금이 돌아갈 시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턴하시라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또한 안 된다면 정말 열심히 즐겁게 저하고 함께 잘 살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님들이야 공인된 독신이죠. 공인된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족 부양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불자 전체를 챙겨야 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을 떠나오니까, 형제를 떠나오니까 이 지구촌의 모든 분들이 내 가족이더라고요. 우리 집을 떠나오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집이 내 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내 핏줄이다 해서 챙기게 되고, 내 핏줄이 아니고 그냥 불자다 해서 안 챙기게 되고, 이렇게 되지가 않더란 얘기죠. 모든 불자를 내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품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출가할 때는 많이 아팠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소심했어요. 근데 스님이 되고 나서 저는 굉장히 밝고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사찰을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분들이 잠시 머무르는 동안이라도 뭔가를 마음에 담고 가게 하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해피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20대 초반, 그 병치레를 많이 해서 베리베리했던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특하게도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출가를 할 생각을 했을까? 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나에게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주 토닥토닥 이렇게 너 정말 결정을 잘했구나, 너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 토닥토닥 네, 다독여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삭발을 할 때마다 부처님 제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정말 무한하게 감사한 그런 감사한 마음을 삭발하면서도 잠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선택, 자기 결정에 있어서 참 잘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 한번 바꾸는 거, 여러분들 참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한번 바꿔보면 참 쉬워요. 그래서 옛날에 큰 선지식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손바닥 뒤집기라고 했어요. 미묘신통이 여반장이다, 견성하는 것이 여반장이다, 이런데 부처님처럼 또 견성한 큰 스님들처럼 그 세계를 모를 때는 우리가 손바닥 뒤집는 것이 태산을 뒤집는 것과 같고요, 태산보다도 낮은 이 우리 동국대학교 옆에 있는 남산 뒤집는 거 우리가 보통 사람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음 뒤집기가. 근데 한순간 한 생각 깨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큰 스님들이 또 이 구절은 그 나반존자님 기도할 때 나오는 거지만 미묘신통 여반장이다, 미묘신통이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더라, 이런 말씀들 해요. 우리 마음 뒤집기와 뒤집기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한 생각을 잘 하고 나면 그 마음 한번 뒤집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조직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갈등을 느낄 때 마음 한번 탁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큰 마음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국인으로 살아가는, 또 동국인으로 존재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 선택이 참 잘했다, 내 결정이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국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정각원으로 찾아오십시오. 정각원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의논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행복한 동국 가족이 되도록 저희들은 우리 정각원 직원들하고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교법사님이 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될 때는 우리 교법사 스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차담도 하시고 또 마음의 짐을 조금씩 덜어가면서 행복한 동국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행생활은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생활이 아니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신행생활을. 그런데 우리가 동국대학교, 동국법인에, 동국학교법인에 학교에 와서 가르치고 있고 직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교수님들께도 직원 여러분들께도 우리 학생들께도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동국인으로서 행복하게 즐겁게 신행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우리 동국대학교 정각원으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법회 첫 인사로 저를 소개하면서 한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그 한 생각을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딘가에 찾아보니까요, 영국의 대처수상이 쓴 글에서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가끔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토요일이니까 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든 아니면 가족들과 아니면 도반들과 친구들과 산행을 하시든 또 아니면 시간이 안 돼서 다시 보기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이 순간을 함께 할 때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또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함께 이 구절을 혼자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계시다면 눈을 가만히 감고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심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말을 조심하고, 첫째 생각을 조심하고, 우리가 항상 업을 짓는 데는 신구의로 업을 짓게 되잖아요.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신구의로 업을 짓게 되는데, 첫째는 생각을 조심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잘 마음에서 걸러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행동은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의 습관이, 자기 자신의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 바로 자기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자기의 인생이 됩니다. 그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습관을 조심하고 인격을 잘 만들고 인성을, 우리는 동국인이니까 다른 대학 구성원들보다는 우리가 더 자비롭게 인성을 온화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생각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동국 가족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항상 수처작주하십시오.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면 이 시간 여행을 마치고 가는 그 순간에 온전히 내 삶을 살고 떠나지 못합니다. 남의 인생을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인공으로서 당신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한 생각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라면서 그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길에 정각원이 함께 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수님과 직원 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신행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의견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마련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라고 선포는 했지만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생태 방역도 잘 지키십시오. 생태 방역이라는 게 마스크도 잘 쓰고 거리 두기 잘하고 모임할 때도 항상 조심하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 모임할 때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태적인 방역 잘 지키면서 마음 방역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절 지혜롭게 잘 함께 이겨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